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에서 진행한 수원시 청년 노동자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고용의 쟁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들이긴 한데요. 일단 청년층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특히 6에서 7% 공식 실업률이 이제 이렇다라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구직 단년자라든가 비경한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훨씬 더 실제로는 높으리라고 보여지고요. 현재까지도 대략 6에서 7% 정도 청년층의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실업률하고 비교해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특징, 특히 청년 고용의 쟁점에서 두 번째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던 높은 비정규직 비율입니다. 특히 2022년 8월 기준으로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46% 정도 나타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활동연구소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을 한 내용이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46%에 달한다라는 것은 청년층의 첫 일자리의 2분의 1이 이제 비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청년층의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으로 첫 직장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동시장 내 일자리를 놓고서 이제 청년간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결국 2000년대 이후에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는 노동자의 규모가 구조화되고 있는 이런 측면도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은 첫 직장에 취업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정도 중요한 특징이자 부작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보면 2004년, 그러니까 첫 직장을 얻기까지 1년이 초과된 1년이 넘는 청년 노동자의 비율이 2004년에 24.1%에서 2022년에 28.9%로 계속 길어지고, 이 점선이 이제 추세선을 나타내는데요. 계속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지닌 특성별로 취업할 때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받는지를 보면 5점 척도 점수로 보면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급여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라밸 항목으로 4.25점.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1점, 매우 중요하다가 5점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하게 봤다라는 건데요. 임금하고 워라밸 항목이 4.25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임금은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워라밸이 임금하고 동등하게 4.25점 나온 게 좀 특징적이다. 최근에 MZ 세대들이 좀 가지는 어떤 그런 특성들이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최근 3년 사이에 이직 경험이 있는지를 파악한 내용입니다. 191명 중에 34.3% 58명이 최근 3년 사이에 이직한 경험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높게 나온 편이고요. 이직 이유를 보면 임금 노동 조건이 안 좋아서가 17명으로 29.3% 정도 가장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조건의 이직 제의가 와서가 25.9%가 1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조건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임금 노동 조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임금이나 노동 조건 때문에 이직했다라는 비율이 2분의 1을 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취업한 청년 노동자의 임금하고 노동 시간입니다. 조사 참여 청년 노동자의 월 임금은 25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주로 이제 델타 플렉스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이기 때문에 중소규모 제조업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올해 4월 수원시 제조업의 20대 노동자 임금이 285만 원 조금 안 되는데요. 그보다는 확연하게 좀 낮게 나타난 편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임금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문제 때문에 경력이나 근속이 여성보다는 좀 짧아서 나타난 결과로 좀 보여지고요.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에 225만 8천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뭐 연령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특성화고 졸업생이 가장 낮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은 8.2시간, 전심시간은 1시간 정도, 휴식시간, 전심시간을 제외한 휴식시간은 25분 정도, 그리고 야근할 경우 석식시간은 40분이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일터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뭐냐를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3개 항목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한 20가지 넘는 예시 문항이 제시가 되고 그중에 1순위 뭐, 2순위 뭐, 3순위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순위에서는 임금 인상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비율이 47.3%로 가장 많이 답변이 나왔습니다. 2순위에서 답변이 많았던 것은 성과급 지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3순위에서는 인원 확충. 전체적으로 보면 1순위에서 임금 인상 항목, 성과급 지급 비율을 합치면 60% 가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순위에서 첫 번째도 성과급 지급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임금 인상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일자리 조건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매우 만족이 1점, 매우 불만이 5점인데요.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불만이다라는 거죠. 저임금이 3.18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임금이 낮아서 불만이다라는 청년 노동자의 규모가 비율이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3.0이 넘는 항목을 보면 저임금과 복리후생 빈약, 그러니까 임금이 낮아서 불만이고 복리후생이 없어서 불만인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 때문에 일터에서 개선돼야 될 사항과 관련돼서 보면 임금이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불이익을 우려해서 아니면 사업체가 강요해서 산재로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비율도 26% 됩니다. 이 두 가지 비율을 합친 비율이 26% 정도, 1순위에서 26% 정도 나왔습니다. 청년 노동자 4명 중 1명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산재를 처리하지 않았다. 산안법상 산업안전교육실이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절반에 가까운 47.9%는 받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26%는 그냥 동영상 시청, 11.8%는 산안교육이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38.4% 정도의 청년 취업 노동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교육이 실효성 있게 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동조합 필요성입니다.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어떻게 얼마 정도로 보고 있는지를 보고 4점 척도로 살펴본 내용인데요. 필요하다가 63.3%, 매우 필요하다가 9.5%, 72.8%의 청년 취업 노동자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4점 쪽도 평균 점수에서도 2.78점이 나와서 필요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언론에서 보도됐던 MZ세대의 노조 반감, 노조에 대한 인식과는 굉장히 좀 차이가 크게 나타난 편입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조사를 보더라도 노동조합 필요성이 70%를 넘게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높게 나타난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년 취업 노동자가 수원시에 바라는 사항입니다. 1순위에서는 답변이 가장 많았던 게 취업 촉진 행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비율이 27.2%고요. 두 번째로 답변이 많았던 것은 취준생을 위한 수원시 정책, 특히 청카드 청나라 정책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1순위에서 두 번째로 답변이 많았습니다. 2순위에서 가장 답변이 많았던 것도 취준생을 위한 수원시 정책 확대,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가 첫 번째였고요. 그보다 약간 좀 낮게 수원시 정책, 청카드 청나라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비율이 16.6%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예비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일자리가 지닌 특성별로 취업 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받는지를 보면 5점 척도 점수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앞서 취업 노동자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높은 항목은 임금입니다. 4.41점. 앞서 취업 노동자는 4.25점이었는데요. 예비 청년 노동자는 그보다 더 임금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안정, 복리후생, 워라밸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워라밸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워라밸이 순위에서는 조금 더 밀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취업하는 취업 희망 일자리를 살펴본 내용입니다. 취업에 희망하는 일자리의 큰 산업별 분류를 보면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81명으로 26.2%로 가장 답변이 많았고요. 그 다음이 제조업, 그 다음이 이제 공공행정부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원 지역에 있는 대학, 그러니까 아주대, 성균관대 모두 이공계가 좀 많다 보니까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주요한 가장 높게 비율이 좀 나타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떠오르는 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 최근 떠오르는 신산업 분야 21가지를 예시를 주고서 그중에 취업하고자 하는 산업을 2가지까지 고르도록 이렇게 설문 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순위에서는 인공지능, 2순위에서는 빅데이터가 첫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이 거의 4분의 1 가까이 좀 나오고 4분의 1 가까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인공지능 영역을 가장 좀 답변을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공계 학생들이 또 주를 이루다 보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답변이 주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비 청년 노동자가 받았으면 하는 희망하는 임금을 파악한 내용입니다. 346만 7천원 정도, 굉장히 좀 높게 나온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원시에서 일하는 20대 노동자 전체 월임금이 216만원, 제조업에서 일하는 수원시 제조업에서 일하는 20대 노동자 289만원보다는 확연하게 좀 많은 편입니다. 앞서 수원시 델타플렉스에서 일하는 청년 취업 노동자가 258만원 정도 되니까 거의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그만큼 예비 청년 노동자, 수원시 예비 청년 노동자의 의정임금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예비 청년 노동자가 수원시에 바라는 사항입니다. 앞서 취업 노동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1순위에서 가장 답변이 많았던 거는 취업 촉진 행사 확대가 가장 답변이 좀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순위에서는 취준생을 위한 수원시 정책 확대가 첫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청카드, 청나라의 정책을 확대해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례조사 과정에서는 대체로 다 이렇게 짐작하시는 것처럼 대기업을 모두 원하고 있고요. 하지만 밑에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가고 싶지만 모두가 갈 수는 없는 이런 현실들을 좀 인터뷰 내용을 좀 따옴표로 따서 실었습니다. 수원시 정책 방향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초안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원시 청년 노동자의 경우에는 저임금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델타 플렉스에 있는 사업체다 보니까 임금도 좀 낮고 복리후생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 임금에 대한 요구가 아무래도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취준생의 경우엔, 예비 청년 노동자의 경우에는 구직에 도움되는 사업, 그리고 이제 사업체 인터뷰 조사에서는 구인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소개나 알선 사업, 취업 박람회, 이런 것들을 좀 대규모로 확대해서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진행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만회하는 차원에서라도 횟수도 좀 늘리고 크기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업주 인터뷰 과정에서 좀 요청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청나라의 청카드 사업에 대한 인식, 형평성은 설문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사례조사에도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 청카드 사업의 경우는 이제 횟수 제한이라든가 소득 기준 제한이라든가 금액 제한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 대상이라든가 횟수, 금액 제한을 좀 상향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사례조사 과정에서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공통적으로 좀 확인이 됐고요. 특히 청카드 사업의 경우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넘어서 취업 중인 청년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청카드 사업에. 그래서 준비 중인 청년을 넘어서 일정 소득 기준하에서는 취업한 청년 노동자에게까지 좀 확대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원시 차원에서 직접 임금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임금을 제고하는 정책 분야의 하나로서 이 부분은 좀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지원책, 수원시의 지원책, 보완책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소개 알선도 주요하게 좀 요구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취업준비생, 취업 노동자 모두 주요하게 구직하는 경우가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알바노, 파운드잡, 사람인 이런 영리 추구의 구인구직 사이트보다는 준공공적인 수원시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일자리 소개 알선 역할들을 확대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정책 방향은 청년 노동자의 간접임금 제고 정책입니다. 임금을 직접적으로 자체가 올리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임금을 높일 수 있는 노동시장 정책 방안 중에 이제 사회적 임금이라는 어떤 측면에서의 간접적인 임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카드 사업이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거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월세 지원 관련된 내용, 주거급여 분리지급 요건, 그러니까 월세 지원 요건, 주거급여 분리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간접임금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좀 방안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다중채무에 따른 금융부담 또한 상당 부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비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자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번째로는 청년 노동자의 자조모임 지원 부분입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노동조합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집단적 이해대변에 대한 청년 노동자의 잠재된 수요가 확인이 됐다라는 점이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노조에 가입하겠다라는 비율도 50%에 육박하고 있어서요. 저희 연구소가 수행했던 여타 조사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높게 나타난 편입니다. 반드시 노동조합 형태는 아니더라도 일하고 있고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의 이해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어떤 자조모임들이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추가할 지점은 하여튼 중소사업체의 어떤 빈약한 복지 문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거대 기업이 있기도 합니다만 델타플렉스처럼 일반 산단에 존재하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또 산재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양극화된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소사업체의 빈약한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자체가 주도해서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한번 추진하고 운영해 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미 경남 사천, 거제시의 경우엔 시가 주도를 해서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해서 20개, 75개, 100개 사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합치면 한 10,000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미 이렇게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벌써 100만이 넘고 있고 삼성전자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있고 삼성전자와 1, 2차 벤더로 묶여있는 중소사업체들이 산재해 있다는 점에서
취업한 청년 노동자의 어떤 빈약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어떤 근로복지개념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